도민을 대신해 도의원들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벌이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서 올해도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향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6개월 안에 대안적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무분별한 관광개발로 사업자와 지역 주민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과 지역 주민이 협력해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한 일본 나오시마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눔인 장기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자들의 고귀한 뜻을 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도민들을 대신해 도의원들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벌이는데요. 하지만 다른 의원이 질의할 때 자리를 뜨거나 딴짓을 하고 판에 박힌 질문과 답변이 이어져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바뀐 이후 처음 진행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하지만 본회의장 풍경은 별로 새로울 게 없습니다. 시작부터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아예 책상 위에 수첩을 펴놓고 한자 공부를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고 절반 정도만 남습니다. 그나마 자리를 지키는 의원들도 각자 할 일을 하느라 질의와 응답은 관심 바뀝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서 중간중간에 뭐 메시지 오거나 그다음에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 제가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쟁점을 따져 물어야 하지만 진행 방식은 옛날 방식 그대로입니다. 한꺼번에 묻고 답하는 방식이다 보니 본회의장은 마치 웅변대회처럼 사전에 쓰여진 원고를 읽고 답하는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꾸벅꾸벅 조는 의원들을 발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9대 도의회에서 일문일답 방식이 도입되긴 했지만 이를 이용하는 의원은 30명 가운데 겨우 8명, 고작 26%에 불과했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도의회가 권리와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의원들의 어떤 개개인적인 출석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안 제시 능력 그리고 조례 대표 발의 건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도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공항이 2018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거란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현재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제2공항을 건설할 것이냐에 대한 도민 합의와 사업비 마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6개월 안에 단일안을 마련하고 재원 조달 방안으로 민자 유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은 기존 공항을 대폭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신설하는 두 가지. 최근 제주 MBC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기존 공항 확장이 41.4%, 현 공항을 운영하되 제2공항 신설 방안이 45.3%로 오차 범위에서 여론이 갈렸습니다. 원 지사는 다음 달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6개월 안에 최종 대안을 정하고 내년 8월 나오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용역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남권 신공항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조기에 도민의 총의를 모아 선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도민들의 합의만 도출되면 그 다음에는 그 정도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힘을 밀어주신다면 스코틀랜드는 독립 찬성 국민투표도 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원 지사는 특히 공항 확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민자 유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수조 원에 이르는 정부의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본 인프라는 국비로 여객 터미널과 부대 시설 등은 민간 자본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민자가 들어오면 이게 정부 우리
국가 기관 시설인데 공항이라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운영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도 민자가 유치가 되더라도 민자는 그 부대 시설에 대한 걸로 충분히 되는 거지 공항 자체를 민간에게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도민 의견 결집과 함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도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롯데시티호텔 제주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한 5곳에 대한 심의를 벌여 3곳을 통과시키고 롯데시티호텔 제주와 말의 관광호텔 2곳을 부결시켰습니다. 심의회는 롯데시티호텔의 경우 면세점이 이전할 계획인 만큼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롯데시티호텔은 작년과 재작년 2차례에 걸쳐 투자진흥지구 지정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자와 지역 주민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대기업과 지역 주민이 협력해 예술의 섬으로 변신한 일본 나오시마의 사례를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지중해라 불리는 세토 내해의 나오시마. 섬에 도착하면 선착장에서부터 독특한 현대 예술 작품들이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街並みがすごく綺麗。はい。ゆっくりできる。なんか楽しい。のんびりできる。 마을의 빈집들도 세계적인 미술가와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예술 작품으로 개조했습니다. 30년 전 구리 재련서가 문을 닫은 뒤 지역 경제가 급격히 쇠퇴했던 평범한 섬마을에서 지금은 해마다 5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直島のもう若者が外へ出とったのが帰ってきたりして人口の減り具合が少ないわけです。よその島よりは. 관광객이 늘어나자 민박집과 식당도 늘어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높아졌습니다. 学生さんが来ればいいなと思って宿を始めたんですけど、最近は日本人よりも外人さんがたくさん来るようになりましたね. 일본의 교육 출판 기업인 베네세 그룹이 25년 동안 나오시마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은 6천억 원. 섬에서 직접 벌어들인 수익은 적었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 10여 톤을 불법 가공해 유통시킨 55살 김모 씨 등 업체 대표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2년여 동안 제주시 한림읍에서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시가 3억 원어치인 수산물 14톤에 MSG를 첨가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수산물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영어 조합법인 3곳과 작살총으로 수산물 90kg을 잡은 혐의로 53살 박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질병과 싸우며 애타게 장기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선뜻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준 의인들을 이소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김진정 씨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기꺼이 자신의 신장을 내줬습니다. 지금은 완치가 됐지만 신장 질환을 앓았던 둘째 아들을 간호하며 장기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저희 아이들한테 굉장히 좀 괜찮은 엄마가 된 것 같아서 전 좋았어요. 그래서. 8년 동안 만성 신부전으로 투병을 하던 윤창근 씨는 김 씨의 신장을 이식받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김 씨뿐만 아니라 신장을 이식한 강호열 씨 부부 등은 서귀포 시내 관광지를 찾아 장기 기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직접 자신들의 사례를 설명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고귀한 나눔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픈 분들을 생각하면서 내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고 또 상대방을 아픔을 또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나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도내에서 장기 기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는 272명. 그러나 장기 기증 등록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제일 활발해지는 장기 기증 운동이 제주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자신의 일부를 아낌없이 남에게 나눠준 기증인들은 자신들을 통해 사랑의 나눔 운동이 더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16호 태풍 풍웡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풍웡은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시간당 23km의 속도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풍웡은 약한 소형급이지만 오는 20일쯤 강한 중형급으로 발달해 23일에는 서귀포 남부 바다까지 진출해 제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제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한라산 성판악에 9mm, 제주시 3.8, 성산 5.7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다 밤늦게 그치겠고 내일 저녁에 다시 내리기 시작해 모레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대학교 제일제주인센터에서 1,0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제주어멍 다음 카페에서 70만 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10만 원, 제주도 교육청에서 50만 원, 제주도 개발공사에서 200만 원, 제주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만 원, 웅진 싱크빅 신혜은 지역국장이 10만 원, 제주도 고용센터에서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기탁하실 분들은 은행 계좌나 ALS 전화를 이용하시거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가 제일제주인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대학교 제일제주인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고명자 연구원은 제일제주인들의 고향에 대한 관심과 물질적 지원으로 유지되던 제주민과의 관계가 제일 1세대들의 고령화와 사망으로 크게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연구원은 차세대 제일제주인들이 그들의 유형, 무형의 자산을 지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제주도가 먼저 나서 제일제주인들과의 연결고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실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35살 정모 소방경을 내일자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정 소방경은 지난 13일 오후 제주시 동문시장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소방본부는 인사청탁과 몰래카메라 촬영 등 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오늘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비위 행위로 적발되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